안녕하세요. 광교 365 리움치과병원 이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강위생용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강위생용품이 중요한 이유가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병원에서건 아니면 얼마 전에 영상에서건 잇몸관리의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항상 받는 질문이 잇몸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받아요. 근데 잇몸관리에 이제 치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인데 치과는 오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스케일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결국 나머지 365일 중에 364, 5일은 직접 집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이 구강위생용품들이에요. 사람마다 뭐 어떤 기구를 써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다르지만 그냥 저는 기본적인 위생용품들을 설명을 드리고 저는 어떤 걸로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강위생용품의 첫 번째는 칫솔이죠. 이거는 다들 기본적으로 누구나 쓸 건데요. 칫솔은 치약을 묻혀서 치아 표면을 닦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론적으로 제가 배울 때 칫솔 모에 고르는 기준은 제가 아는 거는 어금니의 크기의 2개 반 뭐 이런 식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칫솔모를 이제 쓰는 거를 배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칫솔모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랑 설명할 때 청소 예를 드는데 빗자루로 만약에 청소를 할 때 큰 빗자루보다는 작은 빗자루를 써야 구석구석 잘 닦이죠. 저는 그걸로 같은 원리로 칫솔모가 너무 크면 구석구석 닦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면은 어금니의 2개 반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개 반 혹은 2개 정도? 저는 이 정도 칫솔에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을 하고요. 칫솔질 방법은 이거는 오늘 칫솔질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치과에서 하지 마세요 하는 방법은 이거죠. 분노 양치질. 이거는 하지 마셔야 되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회전하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칫솔로 이 치아면을 다 닦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두 번째로 구강위생용품 치실이죠. 치실은 이 사이사이 면을 닦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치실을 끊어서 치실을 사용할 때 치아 사이를 이렇게 넣어서 닦는 건데 그냥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는 의미가 아니고 사이에 있는 면을 닦는 의미예요. 그러면 넣고 요 뒤에 치아의 앞면을 닦을 때는 요 뒤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고 앞에 치아의 뒷면은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닦아주시고 치실을 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실로 이 사이사이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주로 음식물이 끼는 곳만 쓴다고 하시는데 저는 시간이 걸려도 모든 치아 사이를 쓰시라고 권해드려요. 최소한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치실을 꼭 다 사용하시는 걸 권하고요. 치실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항상 듣는 말이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끝까지 손이 안 닿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렇게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는 치실 이걸 쓰시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넣고 닦고 빼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거울 보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판매처는 올리브 땡 이런 데 가면 많죠. 자, 치실은 이렇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는 치간 칫솔이에요. 치간 칫솔은 말 그대로 치아 사이를 닦는 솔인데 이거는 색깔별로 크기가 다른데 자, 다 꺼내 볼게요. 이렇게 크기가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잇몸이 많이 내려가거나 공간이 커서 치실을 넣으면 그냥 슝슝 지나가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은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이건 되게 쉽죠. 그냥 이렇게 아까 칫솔질 하듯이 닦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안 들어가는 부위에 치실을 쓰기 어렵다고 억지로 막 넣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잇몸 공간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흔히들 아시고 잘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건 텅 클리너, 혀 닦는 거죠. 보통 구취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혀에 있는 백태? 네. 그런 것들이 구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혀까지 마무리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혀 표면을 이제 혀를 내밀어서 긁듯이 닦아주는 건데 이 텅클리너 종류가 많아요. 플라스틱 텅클리너도 있고 금속으로 된 텅클리너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금속으로 된 걸 써봤는데 지금 저는 플라스틱을 갖고 왔지만 금속 텅클리너가 저는 좀 더 깔끔하게 잘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물건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워터픽 혹은 아쿠아픽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치실이건 치간 칫솔처럼 결국에는 이 치아의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목적이에요. 근데 뭐 치실이나 이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자극이 덜하게 하려면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고, 이거는 이제 특정 제품이니까 뭐 제품마다 다를 텐데 강도 조절하는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요 팁을 치아 사이면에 이렇게 대시고 전원을 켜면 됩니다. 그럼 물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틀어도 돼요? 쏴도 돼요? 카메라에만 안 맞추시면 네네. 그럼 저쪽에 놔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이 나와요. 어이구, TV 묻었나요? 네, 이따 끝나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물의 압력으로 사이사이를 떼는 건데, 이 물 압력을 세게 하면 이제 잇몸이 아프다는 분도 있어서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저는 치실만 쓰다가 어느 날 이 워터픽, 아쿠아픽을 처음 썼을 때 약간 신세계를 맛봤어요. 아, 내가 치실을 썼는데도 내 치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찌꺼기와 이물질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에 좀 약간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저는 이걸 필수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급해서 양치질을 못하는 상황에 또 이것만 써도 좀 많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젠 이거는 가글 용액이죠. 사실 칫솔질로는 치아 전체 표면에 뭐 한 30% 정도밖에 닦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닦이지 않는 부분을 가글 용액으로 꼭 헹궈내라고 광고긴 했어요. 광고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항상 이렇게 하고 나서 개운함을 느끼려면 저는 가글 용액을 써요. 그래서 가글 용액은 흔히들 아시는 거, 뭐 가글인 아니면 이제 리스테린 이런 거 저도 많이 썼고요. 이제 보통 한 30초 정도를 쓰라고 권하는데 너무 매운 거는 그렇게 못 쓰잖아요. 그리고 알코올이 첨가된 가글 용액을 쓰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조금 구취가 오히려 나기도 해서 저는 무알콜 가글 용액 쓰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글 용액을 고르는 거는 언제 여러분들 환자분들의 취향이니까 그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추천받은 제품은 이건 절대 협찬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백질 가글 용액이라고, 우리 입안에 이제 뭐 음식물 먹고 그런 단백질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헹구면 그 찌꺼기들이 그 갈색, 좀 갈색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양치하고 오셨다 그랬죠? 양치 제대로 안 하셨네. 그러게, 뭐 나왔죠, 뭐가. 이러면 제대로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이 아쿠아픽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를 닦으면 찌꺼기가 나와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잘 닦인 것 같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전 최근엔 이걸 쓰고 있고, 중요한 건 이 가글 용액은 리스테린이든 가글이든 이게 이를 닦는 주 용도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닦아주고 안 되는 부분을 헹구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가글 용액을 썼다고 이를 닦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이렇게 구강위생용품의 일반적인 것들을 제가 갖고 나왔고요. 제가 하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 시작할 때 치실을 먼저 해요. 치실로 먼저 치아 사이를 닦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실로 안 닦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걸 쓰기 전까지 몰랐는데 치실을 하고 이 워터픽을 바로 쓰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이사이를 이 두 가지로 먼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칫솔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닦인 걸 치실로 뺐었는데, 또 어딘가에서 또 들은 얘기는 치실로 사이사이 음식물을 다 빼내고 칫솔질을 해야 그 치약이나 이런 닦이는 게 그 사이사이까지 다 들어간다고 해서 듣고 보니 그게 맞는 말 같아서 저는 치실 그리고 아쿠아픽을 먼저 쓰고 칫솔질을 하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놓을게요. 치실이나 아쿠아픽 하고, 그 다음 칫솔질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턴클리너로 혀를 닦죠. 그리고 이제 입을 중간중간에 헹구겠죠. 다 헹구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가글 용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다 쓰시면 네.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닦으세요 혹시? 아니죠. 그렇진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전에 많이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치실과 칫솔만 쓰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자기 전에 그 정도는 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자는 동안에 이제 충치 진행이 가장 많아요. 자는 동안에 입안도 많이 마르고 그때가 가장 좀 왕성하게 세균들이 활동하면서 충치 진행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 전에 닦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아침에는 먹은 게 없으니까 이런 시간 치실이나 이런 거 쓰진 않아요. 아침에는 칫솔질하고 턴클리너만 씁니다. 출근하려면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타고났어요. 그래서 충치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뭐든지 좀 이런 말 하면 되게 죄송하지만 타고난 사람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타고나지 않았다면 이렇게라도 관리를 해서 구강 건강을 유지해야 그 무서워하시고 아파하신 치과도 별로 올 일이 없을 거고 치과에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내 이가 썩지 않는다, 치아가 건강하다라고 타고났다고 약간 자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나이가 들면요 잇몸 때문에 이를 닦는 거예요. 너니? 잇몸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임플란트를 더 많이 하고요. 잇몸, 그래서 나는 이가 안 썩어, 초콜릿 먹어도 안 썩어 이렇게 하고 이를 안 닦는 분들은 나중에 잇몸 때문에 치과를 오시게 되니까 칫솔질은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20, 30대까지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닦았다면 40, 50대부터는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를 닦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요, 오히려. 그럼 40, 50대가 되면 보조용품을 더 많이 써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 이 썩는 거나 잇몸 질환 관리 관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칫솔질도 결국에는 치아 표면을 닦는 거지만 이 사이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를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잇몸이 노화로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 사이 틈은 벌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음식물이 더 많이 끼겠죠. 치아가 충치가 타고난 분들도요 음식물이 끼면 썩어요. 그거는 썩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요 씹는 면이 주로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타고나고 아니고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사이가 썩는 거는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많이 본 게 여긴 너무 타고났는데 가끔 여기 사랑니 때문에 끝에 어머니 뒷부분 썩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나는 안 썩어요 했는데도 뒤가 썩어서 오세요. 그래서 음식물 끼는 게 제일 위험하니까 이렇게 칫솔질만으로는 안 돼요. 구강위생용품을 꼭 다 사용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워터픽을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렸더니 워터픽 너무 좋대요. 네. 아쿠아픽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해도 되냐고. 칫솔은 안 쓰시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 구강 보조용품이에요. 워터픽은 이 사이사이를 낀 거를 닦아내는 거지 우리가 중요한 건 또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 치아 표면을 닦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표면을 닦는 거는 사실 워터픽으로 안 되고 결국 칫솔로 문질러내야 되니까 칫솔은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없는 것 중에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건데 전동 칫솔 많이 물어보잖아요. 전동 칫솔은 이제 쓰는 게 낫냐 안 낫냐를 물어보시는데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스스로 좀 구석구석 깨끗이 닦을 수 있다면 칫솔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편하게 닦으려면 전동 칫솔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차이는 저는 이제 집에 청소할 때 그 부직포나 물걸레 그걸로 하거나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쓰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를 쓰면 편해요. 편한데 제가 구석구석을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막 닦듯이 빡빡 닦을까라는 의심은 늘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직포랑 이걸 닦으면 구석구석까지 막 힘주고 뭐 묻어있으면 더 그 부분은 더 힘주고 이렇게 잘 닦잖아요. 근데 이 청소기는 일정한 힘으로 자기가 닿는 곳만 가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려면은 전동 칫솔이지만 그게 구석구석 잘 닦을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약간 정말로 할 수 있다면 구석구석 내가 원하는 걸 닦는 거는 그냥 칫솔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 줄 세웠었는데 이렇게 좀 어지러져 있네요. 저는 이런 거 못 참는데. 아무튼 제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구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 번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이나요? 네. 이렇게 있을 때 찾기가 어려우실 건데. 네, 자, 요거를 머리를 쓰겠습니다. 자, 안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라도 보이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아마 씬 스틸러죠. 계속 끝에서 이게 뭔가 아마 보였을 텐데 지금 이거 덴티폼이랑 같이 노니까 꼭 이 TBI 이술질 교육용 칫솔 같지만 이건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 치과 의사들 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사은품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안마기래요. 좀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안마를 하라고 하는데 되게 시원하다. 어이는 없었는데 시원하긴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칫솔이 그러면 안마기면 전 이게 플라스틱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칫솔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칫솔 뭐가 벌어지면 안마기를 바꾸라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효자손으로 쓰라고 한 줄 알았어요. 긁으라고. 아무튼 이거는 그냥 제가 신기해서 특이해서 그냥 갖고 나온 거고 이거는 구강위생용품은 아닙니다. 근데 시원하긴 해요. 네, 그래서